전체적으로 가계 부채가 많은 거지. 사실 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들, 청년들 이런 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나는 집도 뭐 여러 채도 아니고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자 오늘이죠. 이재명 정부가 첫 대규모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정책은 금융 규제 중심의 대출 조이기 전략이죠. 특히나 LTV라든지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든지 갭 투자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핵심 내용과 이제 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이제 우려를 함으로써 이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그런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 및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기존에는 이제 LTV 담보 인정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 DSR만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총 대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생애 최초 LTV 이제 80%였는데 70%로 또 축소를 합니다. 수도권 기준에.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가 돼서 생애 최초를 가장해서 갭 투자성 매입을 이제 차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실입주를 강제함으로써 거주 목적의 이제 실수요자만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완전 금지, 이 내용도 참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담보대출 신규가 불가하고요. 사실상 기존에 있는 그 부동산 자산이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레버리지 활용을 할 수 없다. 그런 레버리지 활용을 완전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만기를 제한을 했죠. 최대 30년까지 단축을 합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따라서 최대 뭐 40년, 45년까지도 만기 대출을 허용을 했는데, 오늘 627 대책 이후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0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리금 부담이 이제 그렇게 되면 커지잖아요. 기존에는 40년에서 45년이었는데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영끌을 해서 주택을 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끌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이제 하향되고 그런 구조가 제한이 이제 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기존에 최대 9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가능했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임차인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내 앞으로 등기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일 소유권 이전이죠. 이런 조건부로 전세 대출을 할 수 없다. 과거에는 매매계약서하고 전세계약서를 같이 은행에다 제출을 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전세 대출을 일으켜주면 그게 매도인한테 들어가고, 그 매도인은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등기를 이제 넘겨주는 그런 조건부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면 금지입니다. 그런 투자 구조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런 구조로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완벽히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이제 서민형 주택금융대출도 대폭 이제 축소가 됩니다. 디딤돌 대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버팀목 대출 둘 다 이제 서민형 주택금융대출인데, 금리가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 생애 첫 대출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택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기준 대출 한도가 과거에는 2억 5천까지였는데 내일부터는 2억으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2억으로 축소가 되고, 버팀목 대출 이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도를 줬던 이제 버팀목 대출도 하향 조정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저금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혜택도 이제 받지 못합니다. 실수요자도 이런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 가격이 뭐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이런 규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들의 이제 규제 준수 여부라든지 지역별 뭐 대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금융당국이나 관계기관, 금융권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이제 매주 개최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규제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혼란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말도 안 되게 오른 집값을 이렇게 해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대목이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주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발 호재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대출 한도를 조금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은 거지, 사실 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들, 청년들 이런 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나는 집도 뭐 여러 채도 아니고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라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뭐 LTV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고 나서 또 하나씩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은 있습니다. 부동산 책가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아는 내용에서는 성심껏 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부동산 책가방이었습니다.